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스포츠 스토커, 뉴스토커 제25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CBS 노컷뉴스 체육부의 박세용 기자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팀 박세용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일을 하는, 원래 오늘 쉬는 날인데 오늘도 하늘의 장난으로 일을 하게 된 13일 연속인가요? 그렇죠. 이제 13일 연속을 하게 됐습니다. 확정됐죠. 그렇죠. 스포츠 전문 캐스터 손아운서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준일입니다. 예. 손아운서. 네. 오늘 표정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아 보여요? 아닙니다. 기쁩니다. 저는 오늘도 야구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네요. 참. 지난주랑 그 패션이 완전히 좀 다르네. 오늘은 뭐 어디 보여줄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냥 그러네요. 집에서 티셔츠 쪼그레 하나 입고 왔죠. 자, 우리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지난주 월요일 날 그 홍대 앞에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던 그 손아운서의 모습 한번 시원하게 한번 털어내 줄까요? 뭐 털 것도 없습니다. 뭐 그냥 잘 재밌게 유쾌한 만남을 가지고 서로의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것으로. 유쾌한 만남은 갖긴 가졌나요? 네, 그렇죠. 아주 유쾌하게 3시간 동안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남자 만났나요? 남자? 예? 남자 만났나요? 안타깝네요. 그건 아니고. 그렇죠. 여자를 만났습니까? 네, 여성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되게 말을 흐리는 걸로 봐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불분명한 누군가를 만난 것으로 정리가 됐고. 예. 자, 택시비는 얼마 나왔습니까? 홍대에서 가락시장까지. 홍대에서 가락시장까지 택시를 타기 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가 수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 통장에는 한 3천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있죠. 통장에 3천. 그러나 28,000원 이 정도의 택시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끼는. 이래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끼고 티끌모아 티끌이죠. 그렇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또 이렇게 속담을 믿고 있는 손아운서. 자, 오늘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류현진 선수의 12승 소식. 자, 오늘 숙적이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것도 선발 경기에 나와서 또 이제 썩 잘 던지지는 못했으나 12승 따내긴 했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세용 기자 봤죠, 경기? 예, 경기 어떻게 봤습니다. 봤습니까? 오늘 류현진 선수 글쎄요, 결정적일 때마다 이제 변하고 제구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위기도 많았는데, 저 사실 류현진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류현진의 가장 큰 장점이 전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위기 관리 능력. 흔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장자가 쌓아놓고 불을 꺼버리잖아요. 네. 그게 오늘 그래도 좀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점수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딱 그 정도 선에서. 그렇죠. 자, 오늘 경기 한번 잠깐 요약을 하면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원정 경기, 사실 어제 그제 우리 녹음 시간 기준으로 토요일 일요일이었죠. 네. 그때 잭 그레인키와 클레이튼 커쇼, 이 사이영상 출신 두 투수들이 호투로 다저스가 2연승을 달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기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지면은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굴욕적인 수입을 당하게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네.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오늘 그렇죠. 어디가 이길 거라고 봤어요? 글쎄요. 일단 상대 자체가 제이크 피비 선수로 갑작스럽게 좀 바뀌었죠. 트레이드가 되면서 사실 피비 선수라고 하면은 박찬호 선수가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서 뛸 때부터 이제 같이 팀메이트였었기 때문에 그때도 한창 잘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국내 팬들이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의 전성기와는 지금하고는 이제 좀 기량의 차이는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선수도 싸이 영상 받지 않았나요? 2009년인가 받았었죠. 맞습니다. 예, 맞죠. 어쨌거나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다저스와 자이언츠라고 하면은 앙숙이기 때문에 수입을 당한다면은 그들의 입장으로서도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상대가 좀 눈에 불을 켜고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4대3으로 좀 힘겹게 이겼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전 경기에 의제 경기였죠. 잭 그레인키 나왔을 때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한 굴욕을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기록들의 희생양이 됐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야시엘 푸이그 이 쿠바산 야생마가 3루타를 3방이나 때려냈습니다. 아우. 이 기록은 다저스 역사상 113년 만의 기록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3개를 때려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디고든과 또 맥캠프도 3루타를 한 방씩 때리면서 샌프란시스코 한 경기에 3루타를 3개나 내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5개. 야시엘 푸이그 3개, 고든 뭐 캠프 캠프가 하나씩. 예. 그래서 이 5개 구단 역사상 5개 3루타 내준 게 한 경기에 내준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굴욕적인 겁니까? 그것도 다저스를 상대로 열받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아. 이 다저스 이 뭐 아까 손아운수가 앙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의 앙숙이기 이전부터도 라이벌 관계였죠. 뭐 오래전부터 그렇죠. 뉴욕 자이언츠와 뉴욕 자이언츠와 브루클린 브루클린 다저스. 다저스. 네. 자, 그게 이제 그 동부에서도 라이벌을 하던 팀들이 서부로 또 건너와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경기장 보니까 이제 다저스 일부 용감한 다저스 팬들은 빗자루를 들고 경기장에 들어오는 그렇죠. 네, 빗자루가 이제 그 쓸어버린다 쓸다. 수입의 수입의 뜻이잖아요. 뜻이 예. 있으니까. 결국 그 빗자루가 마지막에 당당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빗자루를 쓰는 어떤 그런 당당한 동작까지도 네.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첫 경기에 또 그랭키 선수가 한 이닝에 삼진 3개를 잡아내는 또 진기록도 나왔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3회였죠. 3회, 네. 2사회. 4개죠, 4개. 아, 그렇죠. 네 4개, 개. 4개를 네. 잡아내는. 그래서 잡아냈는데 그게 낫아웃이 되면서 한 명 네. 주자가 출루하게 됐고, 그러면서 삼진 1개를 또 잡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저 청취자 여러분께서 야, 한 이닝에 아웃 카운트 3개인데 어떻게 4개를 잡느냐? 네. 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아주 가끔 나오죠. 아주 가끔. 리그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긴 한데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제가 알기로 국내 리그에서도 한 5번 정도 네. 그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고 얼마 전에는 뭐 얼마 전은 아니죠. 2009년인가요? 김진우 선수가 한번 네. 예, 최근에 그런 기록을 썼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우 선수 탕화되기 전이죠? 아, 그런가요? 2009년이 맞나요? 제가 2009년이면 김진우 선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없었던 제가, 것 같은데? 연도 기억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김진우 선수가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손아운수 오늘 일한다고 오늘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어제죠. 어제 경기에서는 또 이제 우리의 에이스 다저스의 에이스이자 우리의 에이스죠. 아, 우리의 에이스가 커쇼. 이제. 네. 커쇼가 이제 완봉승을 또 장식을 했죠. 그러면서 0대5로. 그러니까 굴욕적인 두 경기 모두 굴욕적인 패배였으니까 오늘 얼마나 눈에 쌍불을 켜고 샌프란시스코가 덤볐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류현진은 정말 부담이 큰 그렇죠. 상황에서 등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더 중요했던 거는 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자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지만은 1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뭐 이런 게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였어요. 지금 네. 뭐 이 경기 전까지 다저스가 반경기 차로 앞서 있었는데 만약에 오늘 경기를 내줬다면 다시 샌프란시스코가 그렇죠.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적지에서 싹쓸이 승리 3연승을 한다는 거는 상대에게 엄청난 어떤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저스가 사실 올 시즌에 샌프란시스코에 굉장히 약했어요. 이 시리즈 전까지 3승 7패. 네. 근데 이번에 싹쓸이를 하면서 6승 7패 어느 정도 균형은 맞췄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반기 이제 또 몇 번의 맞대결이 남아 있을 거고 그때 이제 다저스가 확실히 자신감이 좀 많이 붙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6번 정도 경기가 남았다고 하는데 네. 거기서 뭐 사실 이제 반타작만 해도 네. 뭐 1승 차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똔똔이라고 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굉장한 부담을 가졌던 경기였는데 류현진 선수가 사실 오늘 그렇게 첫 출발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출발 어땠습니까? 오늘 류현진 선수 사실 제가 경기 아주 극초반은 못 봤어요. 아, 극초반은 못 네, 봤나요? 극초반은 못 보고 이제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 팀이 점수를 내기 시작한 상황부터 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초반을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반에 1회에 류현진 선수가 마지막 그 버스터 포즈를 잡아낼 때 네. 구속이 153km, 95마일. 95마일이죠. 이게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게- 류현진이가 원래 슬로우 스타터기 때문에 구속이 1회부터 잘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 공이 오늘 최고 구속이었죠. 최고 예. 구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153km 류현진이 사실 이제 컨디션 좋을 때도 153km 나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게 1회부터 나왔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류현진이가 그만큼 오늘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악물고 그렇죠. 던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회까지 2회도 삼진 2개를 잡아냈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200까지 3자 범퇴 깔끔하게 막아냈는데 근데 3회 점수를 내줬죠. 네. 잠깐 첨언하면 저는 그렇게 류현진의 뭐랄까요 경기 해석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게 참 좋아요. 사실 류현진이 국내에 있을 때도 이게 공을 세게 던져야 될 때와 그쵸. 좀 약간 쉬어가야 될 때를 정말 어린 나이에 가장 잘 파악한 투수 중 한 명이거든요. 네. 완급 조절이죠. 네, 쉽게 말하면 완급 조절인데 사실 오늘 같은 경기는 류현진 선수 입장에선 선취점을 주는 게 굉장히 부담이 컸겠죠. 자이언츠는 아마 눈에 불을 켰을 게 자명한 상태에다가 그치. 불펜이 또 좋잖아요. 네, 그런 점을 다 좋으니까. 감안해서 초반부터 전력 투구를 한 걸로 이제 보여지고 사실 제가 류현진 하면 가장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2009년도 WBC 때 그때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아시아 라운드죠. 일본과 경기를 하는데 이치로 타석에서 류현진이 중간 개투로 한번 나왔어요. 네. 류현진이 공을 세게 던질 때 뭐가 있냐면요. 고개가 바닥으로 확 떨궈집니다. 평소에는 약간 뻣뻣이 세워놓고 던져요. 근데 중간 개투에서 이치로를 만났을 때 고개를 진짜 거의 뭐 멘틀 뚫을 기세로 바닥으로 빡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전력 투구.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공의 끝을 던진 거죠. 근데 안타를 쳤어요, 이치로는. 그럼에도 네. 저는 그런 쳤고. 뭐랄까 상황을 읽는 능력이 그게 참 좋아요, 류현진.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 점을 내줬고 4회에 또 다저스가 한 점을 냅니다. 네. 네. 예, 한 점을 냈고 그리고 동점 상황에서 4회에 또 한 점을 또 아쉽게 내줘요. 네네. 그때 상황이 어땠나? 그게 저는 안타까운 게 지금까지 한 번도 안타를 허용한 적 없는 브랜든 크로포드에게. 아, 그렇죠. 네. 그 전까지 앞선 1회인가 2회였죠. 네. 2회 때도 삼진을 잡아낸 네네. 그 타자인데 예. 11타수 무안타로 앞섰던 타자인데 네. 근데 그 잘 맞은 그 이닝에 안타를 3개 맞았는데 제대로 맞은 건 하나도 없었고 크로포드의 안타도 제 기억엔 슬라이더가 약간 각이 조금 밋밋해서 그 크로포드의 방망이 끝에 걸렸죠. 끝에 걸려서 그래서 유격수 유격수를 옆으로 살짝. 넘기는. 자, 그리고 아쉬웠던 거는 이제 뭐 다저스가 5회 초에 석점을 내줍니다. 네. 그러면서 4대 2로 역전을 만들어 줬는데 5회 또 한 점을 내줬죠. 네, 손아섭 그렇죠. 그 버스터 점은, 포지 선수에게 홈런을 맞으면서 4대 3으로 이제 경기를 만들어 놓고 6이닝 피칭을 마친 채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그렇죠. 퀄리티 스타트까지만 딱 기록을 해놓고 이제 내려왔죠. 자, 오늘 성적이 6이닝 탈삼진 7개 네. 그리고 6피안타 그중에 홈런 1개가 포함됐고 네. 그다음에 네. 볼넷 하나를 내줬고 그다음에 3실점.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경기를 그렇게까지 썩 잘 던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평타 쳤죠. 네. 평타를 쳤는데 그러니까 퀄리티 스타트 네. 선발 투수의 덕목이라고 하는 그걸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디트로이트와의 경기 때 죽을 쓴 이후로 네. 두 경기 아주 좋았잖아요. 그렇죠. 자, 전반기 마지막 경기 14일이었죠? 13일이었죠. 13일이었나요? 13일. 13일 날 6이닝 탈삼진 무려 10개. 그리고 2피안타 무실점.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10승 고지에 올랐고 그리고 후반기 첫 테이프도 잘 끊었잖아. 그렇죠. 그 경기 어땠었나요? 일단 그 경기는 기록으로만 봐도 6이닝 동안 안타 딱 2개 맞고 탈삼진 10개면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류현진 선수가 그 저스틴 벌랜더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든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후반기 첫 경기. 후반기 첫 경기요.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네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손아운서가 굉장한 또 기억력 상실과 함께 집중력 상실까지. 오늘 롯데자이언츠와 LG 트윈스의 경기 6시 많이, 반부터 잠실구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피츠버그 원정이었죠. 네. 어땠습니까? 그때는 뭐 잠깐만 잘 던졌죠. 6이닝, 네. 7이닝 5피안타 2실점.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보다 1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피츠버그의 간판 타자 그 앤드루 맥커치 그 삼진 잡을 때 던진 그 마지막 결정구 슬라이더 사실 저는 거의 그 장면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서 왜냐면은 류현진이 그동안 우타자를 상대로는 주로 체인지업으로 착착 했는데 그날은 슬라이더로 작사를 딱 냈거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고속 슬라이더 네.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까지 류현진의 주무기 하면은 그 명품 체인지업 아니었겠습니까? 체인지업이죠. 사실 이 명품 체인지업 하면은 국내 리그를 평정했던 구질이고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잘 알려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결승전에서 네. 아마 최강 쿠바 타자들을 농락했던 바로 그 구질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이 체인지업이 지난해도 쏠쏠하게 먹혔어요. 네. 지난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류현진이 1할 6푼
10대였어요. 그러니까 타자들이 거의 그 우타자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는 거죠. 그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의 마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체인지업이 올해 들어서는 상대 분석이 많이 읽혔어요. 네. 그래서 피안타율이 3할대를 훌쩍 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이 새로운 구질을 개발한 게 바로 최근에 자주 써먹고 있는 고속 슬라이더다. 네. 어떤 구질입니까, 손아운서? 뭐 현지에서는 커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커터, 컷 패스트볼이죠. 컷 패스트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과 류현진 선수 본인 그리고 포수 AJ 앨리스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거는 커터가 아니라 이제 속도가 빠른 슬라이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른바 고속 슬라이더. 예. 자, 이 고속 슬라이더 사실 이제 류현진이 지난 시즌에도 슬라이더를 던지긴 던졌어요. 네. 근데 그 구속이 뭐 80마일 중반을 넘어가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시속으로 따지자면은 140km 미치였어요. 130km대 후반 이 정도였는데 이게 구속이 한 2, 3마일 정도 늘어서 빠르면은 뭐 89마일, 뭐 90마일까지도 나오고 네. 뭐 느려도 86마일 뭐 이런 데서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시속 킬로미터로 따지면은 130km 후반대에서 140km 초반. 네. 아, 이런 볼. 그러니까 패스트볼, 즉 직구처럼 빠르게 오다가 살짝 각이 꺾이는. 네. 그래서 이제 컷 패스트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구질 아까 뭐 앤드류 맥커친 상대로 박 네. 기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신문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오늘도 제가 알기로 최고 구속이 90마일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슬라이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정도 슬라이더. 그러니까 지금 임종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슬라이더는 이제 140 언저리 아래쪽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구속만 놓고 봤을 때는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140 컨디션 좋은 날은 정말 140 중반까지도 가거든요. 그 슬라이더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장착했다고 보면 되겠는데, 뭐랄까요. 사실 류현진이 그 직구 체인지업 콤비네이션이 좋았죠. 일단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진출 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에 직구 평균 구속이 메이저리그 전체 자완투수 평균에 조금 밑돌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전문가들이 류현진의 성공 가능성을 점친 게 이 체인지업과의 콤비네이션 이 구속차가 거의 완벽에 가까웠거든요. 그렇죠. 10에서 15 사이 그 정도 딱 유지했기 때문에 우타자 눈을 속이기 가장 좋은 그런 그게 조합이었는데 이제 10에서 15 사이면 마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시속이죠. 시속? 네. 시속이라면은 그러니까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80마일 초반. 네. 네, 그렇게 형성이 되고 네. 류현진의 이제 직구 구속이 이제 네. 90마일 안팎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시속 150km 안팎이고 네네. 체인지업이 130km 아, 그렇죠. 예, 한 15, 20 정도 되겠네요. 15, 20 정도 네. 되니까 그 정도 구속 차이가 20 정도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효과를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일본은 현미경 야구, 우리는 일본을 닮은 야구, 뭐 메이저리그의 뭐 전력 분석을 하겠어 약간 이런 왜냐하면 선이 굵으니까. 근데 걔네도 장난 아니거든요. 그럼요. 투수가 조금이라도 이제 그 구질마다 투구 폼이 다르면 바로 읽어내는 게 또 메이저리그인데 그 콤비네이션이 좀 읽혔겠죠. 네,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결과를 드러낸 마당에 그런 새로운 무기. 그러니까 우타자의 바깥쪽에서 놀다가 공이 갑자기 무릎으로 훅 들어오는데 네. 그거는 좀 많이 상대가 당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년 시즌하고 비교해가지고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 구속이 그 임종률 기자께서 직구하고 체인지업의 구속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구속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체인지업의 이제, 구속이. 그렇죠. 체인지업의 구속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이 두 가지 구종 사이에 그 속도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예전에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해도 뭐 스쳐 지나가거나 범타가 되거나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애를 쓰면은 어떻게든 갖다 맞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이 된 경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봤네요. 그렇죠. 예전에 그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직구 체인지업 콤비네이션으로 정말 그 지구를 평정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외계인이죠. 예, 그 선수가 언제부터 이제 얻어맞기 시작했냐면 직구 구속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체인지업과의 변별력이 조금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지구인이 되더라고요. 예. 저 체인지업 하면은 사실 이제 공이 직구처럼 오다가 네. 속도가 준다. 네. 그래서 이제 체인지업이라는 말도 생긴 거고. 일단 그리고 같은 폼에서 나오죠. 같은 네. 폼에서. 그러니까 직구와 구분이 안 되는 폼에서 나오니까 그 타자들이 네. 현혹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사실 그 예전에 야구 오락 중에 신야구라고 있었습니다. 신야구.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신야구라고 있었는데 TV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신야구?
광고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광고를 본 것 같은데. 아, TV 광고까지는 아닙니다. 그 예전에 지금의 이제 뭐 PC나 네. 예. 뭐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예전에 오락실 뭐 게임 오락실에서 있잖아요. 했던 네. 오락실 그 게임. 아, 저는 다른 신야구를 생각을 했네요. 오락실 그럼. 게임. 예. 손아운서 여기서 우리와의 다른 세대. 네. 예. 세대가 다른 어떤 그런 좀 차이를 느끼겠는데 네. 그 신야구가 뭐냐면은 이제 그 일본의 12개 팀 퍼시픽 리그, 센트럴 리그 12개 팀을 대상으로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거기에 이제 그 마구를 던지는 투수가 그렇죠. 있고 마타자가 있고. 그다음에 타율 뭐 4할 9푼 9리, 4할 8푼 1리, 4할 7푼 4리 뭐 이렇게 이어지는 아주 용병들이 이제 목록이 있죠. 그래서 용병들을 선택을 해서 9회 말 경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사구구라고 부르고 막 그랬죠. 그렇죠. 499. 네. 그 엄청 빠른 그 뚱뚱 그러니까 몸은 돼지인데 네. 몸은 엄청 빠릅니다. 네. 그리고 호타 준족이고 네. 그리고 4할 8푼 1리를 치는 선수는 이제 흑인. 네. 흑인 타자고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 때리는 4할 7푼 4리. 네. 그 타자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고 되게 멋있는 그 왜 일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은 항상 머리가 이제 뭐 뾰족 머리라든가 뭐 그렇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할 7푼 4리의 그 뾰족 머리를 한 어떤 그런 그 일본 타자 뭐 이렇게 되는데 야, 제가 지금 신야구를 잠깐 찾아봤는데 그 499 돼지가 네. 베이브루스네요. 베이브루스가 모델이라고. 네, 스페셜 플레이어들이 다 있었는데 네, 맞아. 499가 베이브루스였네요. 베이브루스고. 예. 많은 선수들이 나오네요. 4할 8푼 지금 1인 누굽니까? 4할 8푼 1위가 오즈마 선수. 오지마? 암스트롱 오즈마 선수라고. 암스트롱 하네요. 오지마 예. 선수. 전 이 선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499 보면은 그 코스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예. 금발에 기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투수가 누구냐면은 그 마구를 던지는 투수 중에 네.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가 있었습니다. 공이 이렇게 오다가 네. 딱 멈춰요. 멈추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는 그 투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구질이 류현진의 마구였다. 네. 그 마구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신야구의 추억을 한번 더듬어 봤는데 저도 야구 게임 하나 추억 더듬어도 됩니까? 어떤 겁니까? 그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PC 게임 야구 중에 음. 아마 수많은 이제 올드 팬들은 하드볼 시리즈를 기억하실 예. 거고 아, 제가 봤을 때 정말 엄청난 빅히트란 거는 MVP 베이스볼 이후에 하이트 베이스볼이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게, 예.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그 게임이 뭘 지원했냐면 멀티플레이어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ADSL이 깔린 집에서는 서로 연결을 해서 배틀넷처럼 게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도 한때 좀 즐겼는데 속도가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 끊기죠. 그렇죠. 근데 아. 그 게임에서는 뭐 어떤 투수가- 얘기인지 감이 옵니다. 네, 응. 뭐 커터 실링이든 랜디 존슨 뭐 다 필요 없고 구지는 두 개예요 무조건. 직구와 체인지업. 게임상에선 그게 진짜 헷갈려요. 직구 체인지업을 구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그 게임이니까 잘 만든 거예요. 똑같은 폼에서 오는데 직구는 이렇게 슝 들어오고 체인지업은 슝 들어오는 것 같은데 갑자기 느려져. 갑자기 느려지죠. 그래서 그 게임 하면 기본적으로 삼진이 한 경기에 10개는 그냥 깔고 가요. 그래요. 멀티플레이어를 하면은 다 직구 아니면 체인지업이거든요. 저는 그때 그 콤비네이션의 위력을 배웠죠. 게임으로 배웠습니다. 그 어쨌든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공이 체인지업이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 근데 류현진의 체인지업 하면은 지난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거의 5손가락 안에 드는 체인지업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 떨어진 낙폭도 그렇고. 낙폭도 예. 컸고 구속 차이도 컸고 네. 그래서 돈 매팅리 감독이 류현진을 보고 구속 변화의 달인이다. 마스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렇게 극찬했던 구질이었는데 올해 많이 맞으면서 네.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는 그 구종을 잘 안 던집니다. 잘 안 던져요. 그렇죠. 사실 이제 지난번 경기 때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를 포함해서 슬라이더 그리고 커브. 요즘에 또 커브가 또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네네. 류현진 선수 커브가 들어가는데 그 구질을 19개씩 던졌어요. 98개 투구 중에. 근데 체인지업은 5개인가? 10개 미만으로 던졌습니다. 네. 그럼 뭐냐면은 읽히고 있는 구질을 그 수를 줄이고 네. 요즘에 잘 들어가고 있는 커브 슬라이더 개수를 늘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사실 이제 버스터 포지 선수한테 홈런을 내줬을 때 체인지업 3개를 연달아 던졌어요. 네네. 연달아 던졌는데 속지 않는 거죠. 네. 버스터 포지가 속지 않고 그 연달아 바깥쪽으로 볼이 되면서 3볼에 몰렸고 그러니까 별 수 없이 카운트를 잡기 위해서 93마일이면은 시속 150km죠. 네. 150km 직구를 던졌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 오늘 거의 유일한 실투였어요. 네, 잘못 던졌죠. 그거를 네.
가운데 높게 들어가니까 버스터 포지가 또 여지없이 넘겼어요. 아, 스윙이 제대로더라고요.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오늘 또 마찬가지고 고속 슬라이더가 나름대로 잘 먹혔어요. 네. 오늘 삼진 7개 중에 4개인가 3개인가를 고속 슬라이더로 잡아냈고 범타도 많이 잡아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승부구로 많이 연결이 됐는데, 근데 체인지업은 오늘도 5개 정도, 5개 미만 뭐 이렇게 던진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류현진은 이제 체인지업 투수가 아니라 슬라이더 투수로 가는 게 아니냐. 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투구 패턴을 가져가는지는 봐야겠지만, 그 오늘 경기 중에서도 이제 현지 중계진들이 류현진 선수의 그 고속 슬라이더에 대해서 계속 팀메이트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다고 해요. 하는데, 클레이튼 커쇼 선수부터가 그래도 류현진의 주무기는 체인지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뭐 체인지업이 그래도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각인되어 있는 구종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류현진을 상대하는 우타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 제가 체인지업을 한번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못 줄 것 같아요. 네, 워낙 그거를 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를 조금이라도 더 헷갈리게 할 여지를 만들었다는 게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류현진이 고속 슬라이더 그리고 최근에 커브도 상당히 가기 좋거든요. 네. 이런 커브 누구한테 배웠나?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동상고에서 2006년에 한화 입단할 당시에 류현진 선수는 무기가 직구와 슬라이더 네. 뭐 이 정도 뭐 거기에 커브 정도 동상고 때 던지고, 커브도 괜찮았어요. 네. 커브 이렇게 세 가지 구질을 던지는 투수로 파악이 됐었는데, 근데 리그를 주름 잡았던 구질은 체인지업이었단 그렇죠. 말이죠.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때 이제 그 대선배 그렇죠. 구대성 옹에게 대성불패. 네. 그거 뭐예요? 했더니 이거 서클 체인지업이라는 거야. 배워서 쓱싹해가지고 바로 써먹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리그를 씹어먹었던 네. 류현진 선수인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운 구질도 누구한테 팀 동료에게 사살을 받은 거 아닙니까, 손아운서? 커쇼의 그립을 좀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커쇼만큼은 아니지만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슬라이더를 던진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다른 팀메이트들한테 그 구종을 하나 전수를 받아가지고 습득 속도가 빠른 선수들은 오히려 원래 주인보다 훨씬 더 잘 던지는 선수들도 종종 있죠. 예전에 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철의 3인방 중에 하나였던 그 그렉 매덕스 선수도 가장 잘 던졌던 구질 중에 하나가 이제 체인지업이었는데, 그렇죠. 그 체인지업의 원조는 톰 글래빈 선수였죠. 톰 글래빈. 글래빈 선수한테 배워가지고 매덕스가 훨씬 더 잘 써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이 둘이 거기 명예전당 오른 거 아닙니까? 둘 다 갔어요. 예, 올랐죠. 예, 올랐죠. 아마 존 스몰츠는 아직 그게 안 돼서 아마 내년쯤 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 둘이 ESPN 해설을 하던데 그 둘이 동시에 명예전당에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이 그 자막으로 중계에 나가더라고요. 아, 무조건 가야죠. 두 선수는 가야죠. 스몰츠 선수까지도 사실은 가야 하지 않나? 네. 예. 마무리 갈것 투수로서도 또 좋은 모습이 있었으니까. 아, 그럼요. 예. 한때 에릭 가니에와 쌍벽이었는데. 하지만 한 분은 또 약물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얘기가 또 삼천포로 흐를 뻔했는데, 자, 그 슬라이더 지금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 고속 슬라이더는 우리의 에이스 커쇼한테 이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커브도 그 팀 동료한테 배웠죠. 저 현지 중계 보니까 백헤드한테 배웠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류현진이 그 지난번 피츠버그전 끝나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MLB.com 그 켄 거닉 기자와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커쇼한테 배웠고, 커브는 백헤드한테 배웠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상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류현진 선수가 이제 남의 거를 잘 뺏어 먹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체인지업은 이제 구대성 옹한테 배웠고 이제 슬라이더, 커브, 사실 이 구종도 사실 지난해부터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지난해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잘 써먹고 있는 팀 동료들의 곁눈질이 아니라 이제 직접 얘기를 했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장점이라고 보는 게 이런 그 사실 이제 불치하문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는다. 네.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공자님 말씀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커쇼가 아랫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리지. 커쇼가 동생인데. 이제 류현진보다 한 살이 어리죠. 돈 많이 동생한테 받잖아요. 네? 돈 많이 받으면 무조건 형이에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돈 많이 벌면 무조건 형이야. 아니 그러면 저 통장에 얼마 있다고요? 3천 이상 네. 있으면 나한테도 형이네. 나한테도 형입니까? 소영. 소영. 아, 참. 이 금전 만능주의까지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백혜사한테 배우고 커쇼한테 배웠는데 네. 이 배운 기간이 엄청 뭐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뭐 일주일 막 이러지 않나요? 네. 사실 이제 류현진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혹은 그 올스타 브레이크 네. 휴식기에 그거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일주일 만에 연말을 했다는데 이게 사실 이제 한 시즌에 구지를 새롭게 장착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이 시즌 중에 장착한다는 게 이게 뭐 일반 투수들이나 뭐 이런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한 시즌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쏟아부어도 될까 말까 한 게 이제 자신의 주무기가 되는 그런 구종의 추가인데 류현진 선수는 뭐 사실 국내에서 뛸 때부터 이 선수가 천재형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자신의 타고난 자질 같은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아마 그 손끝 감각과 이 밸런스 잡는 거는 거의 그 슈퍼 히어로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저 형 저렇게 던지네? 나도 한번 던져볼까 해서 이게 뭐 한 일주일 만에 던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야구에서. 제가 예전에 야구 취재할 때 제 기억에 그 김광현 선수가 사실 이 선수가 굉장히 그 뛰어난 직구와 슬라이더를 가진 건 맞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리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투피치 피처의 한계, 읽히죠. 예, 그게 조금씩 이제 나오던 시점에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커브였던 것 같아요. 커브 아니면 체인지업인데 그거 한번 던지기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결국 김광현이 그 구질을 포기했었거든요. 그게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공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슬라이더의 밸런스가 깨지기 시작하더라. 예, 그래서 차라리 잘 던지는 공을 계속 잘 던지는 게 낫다 해서 그 제 서드 피치를 그때 포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새로운 구질을 갖다 붙인다는 게. 예. 단순히 이제 그림만 바꾼다고 해서 공이 나가는 건 아니니까. 실제로 류현진의 고속 슬라이더는 기존에 던졌던 슬라이더보다 팔 각도가 조금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투수한테 굉장히 부담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몸은 초인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 구질도 단기간에 습득을 할 수 있고 네. 또 그거를 실전에서 또 써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이제 돈 매팅리 감독도 류현진 선수에 대해 칭찬을 했는데 네. 슬라이더를 장착한 류현진 공략하기 힘든 선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지난번 경기 때 클린트 허들 그 피츠버그 감독이죠. 네. 피츠버그 감독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극찬이었는데 뭐라고 했죠? 올해 본 커브 중에 최고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를 합니다. 이제 뭐냐면은 류현진의 커브 사실 이제 그때는 고속 슬라이더에 우리가 꽂혀서 네. 커브를 좀 간과를 한 면이 있었는데 그 클린트 허들 감독의 눈에는 커브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비쳤던 거죠. 그래서 13인치에서 15인치 그러니까 이게 33cm에서 38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낙폭이 컸다. 그래서 올해 본 이 낙차로만 따지자면 올해 본 커브 중에 최고였다. 사실 이제 그 전 경기 때 커쇼가 아마 나왔던가 아마 그럴 텐데 네. 커쇼도 사실 이제 폭포스 커브로 유명한데 아닌가? 커쇼는 안 나왔군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나의 착각인 것으로 되겠네요. 그러니까 허들 감독의 얘기가 단순히 뭐 립서비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류현진 선수 힘겹게 오늘 승리를 따내면서 다저스가 1.5경기 차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앞선 지구 선두로 됐고 그리고 3연승 수입 그다음에 뭐 팀 내 다승 선두 공동 선두 커쇼 그레인키와 함께 사실 이제 그 서유기라고도 하잖아요. 이 세 명을 가지고 네. 뭡니까 이 별명을 아나요? 별명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서유기의 삼총사 아니겠습니까? 네.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이렇게 세 명인데 사실 이제 그 손오공은 역시 이제 커쇼가 될 수밖에 없고 왜냐면 뭐 구레나루도 길러서 약간 손오공하고도 비슷하고 커쇼가 그리고 사오정은 이제 사실 좀 우리 저 나라라 슈퍼보드 허영만 화백의 그걸 통해서 이제 사오정 굉장히 엉뚱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레인키 하면은 또 4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오정은 이제 그레인키에게 가고 마지막 저팔계 뭐 사실 이제 좀 저팔계가 이제 좀 이게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듬직한 믿음감을 주는 류현진 이렇게 해서 LA 다저스의 서유기다
이렇게 해서 그 서유기의 주인공들이 승리를 다 따냈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메이저리그 소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녹음을 하는 중에 네. 정말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소식이 들려왔죠. 네. 예, 뭡니까? 뭐 인터넷 용어로 헬게이트가 열렸죠. 아 헬게이트. 인천 아시안 게임 야구 엔트리가 발표됐습니다. 기가 이거 막히네. 사실 이제 예상과 다른 네. 의외의 인물들이 많아요. 예. 이 손아우서 보고 어떤 인물이 제일 좀 의외입니까?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루수 자리인데 이루수에서 일단 예비 엔트리가 발표가 됐을 때 안치홍 선수가 탈락됐을 때 한 번 1차 헬게이트가 열렸고 이제 여기서 누가 살아남느냐. 서건창, 네. 정근우, 오재원이었는데 네. 서건창, 정근우 다 떨어지고 오재원 하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루수 자리가 사실 지금 이 내야수 한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지금 몇 명입니까? 잠시만요. 예. 이게 보면은 좀 투수가 많이 가요. 투수가 내야수면 지금-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예. 내야수 뭐 박병호 1루수 뭐 예. 뭐 무조건 가야죠. 무조건이죠. 가야죠. 무조건이고. 예. 그다음에 유격수 강정호 네. 예. 무조건입니다. 그리고 3루수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자, 삼루수 여기서- 조금 애매하네요. 지금 리그 최고의 3루수 박성민이 빠졌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사실 이제 100억 원의 최초의 100억 원의 사나이를 꿈꾸는 최정도 지금 SK에 빠진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주전 3루수가 황재균 롯데 네. 혹은 넥센의 김민성 네. 뭐 이 정도가 꼽히게 되는데 그리고 뭐 나머지 두 자리를 오재원, 김상수 네. 이렇게 두 선수가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본다면은 팀에서 주전 이루수를 맡고 있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오재원 선수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표팀에서는 주전 이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소속팀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진짜 소속팀에서는 1루도 맡고 여기저기 돌아다가면 뭐 2루도 맡고 뭐 이렇게 3루도 맡고 다 돼요. 다 이 되는 선수. 선수 아닙니까 오재원 선수. 근데 정통 이루수가 없다. 네. 아 이거 참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엔트리 선정 과정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은 포지션이 2루잖아요.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죠. 서건창과 뭐 안치홍은 정말 뭐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 네. 그럼요. 정근우는 뭐 명불허전, 오재원까지. 자, 근데 오재원 한 명이 정리를 해주네요. 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사실 정구는 지금 최다 안타 1위 아닙니까? 서건창 선수요. 아 죄송합니다. 서건창, 네. 서건창 예. 최다 안타 1위. 그래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는 이런 선수를 뺐다. 네. 예. 그리고 정구른 선수 하면은 또 이제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 대표팀 주전이라고 봐야죠. 주전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정구른 선수 지금 방망이보다 예. 어떤 수비, 리더십 이런 거. 그리고 예. 경험. 탁월한 그런 작전 수행 능력 예.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볼 때 그리고 한 방도 있어요. 예. 정구른 선수. 있죠. 우리 베이징 올림픽 때 캐나다와 경기 때 결승 홈런을 때려낸 게 정구른 선수입니다. 그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그때 이제 SK 야구가 좀 약간 밉상이라고 하던 시절인데 평생 까임 방지권을 얻었죠. 아, 정근우 그렇죠. 선수가. 네. 까방권 네. 얻었는데 자 그런 두 선수가 빠졌어요. 네. 2루 자리 참. 김상수 선수가 2루도 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가 맡을 수는 있죠.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그 키스톤 포지션에서는 이제 멀티가 되니까 또 강정호가 유격수는 붙박이로 있고 또 강정호가 3루도 어떻게든 커버를 그러니까 하라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몇 시즌 전엔 뛰었었어요. 예. 자, 근데 이게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2차 엔트리 발표 때 이건 뭐 제가 개인적으로 류준일 감독이 얘기해 본 건 아니고 지금 방금 발표를 한 거니까 제 추측인데 그 손아운석께서 얘기했지만 그 안치홍 탈락 때 헬게이트가 한번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안치홍 탈락도 탈락이지만 이 류중일 감독의 코멘트가 좀 팬들을 자극했죠. 멀티플레이어의 능력 때문에 안치홍이 안 됐다. 그러니까 멀티 그렇죠. 포지션이 안 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논리에 서건창의 발목이 잡힌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서건창도 어쨌든 간에 2루만 볼 수 있으니까. 아, 그게 아니면은 전 개인적으로 서건창이 빠진 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안치홍 선수도 그 프로 입단 전에는 유격수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추어에는 네. 아주 잘 나가는 유격수였죠.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기아 팬들, 안치홍을 옹호하는 팬들이 분노했죠. 그렇죠. 네. 안치홍이 왜 멀티플레이가 안 되느냐? 음.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유준일 감독의 말이 네.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뭐 스스로 발목을 잡을 줄 아니면 모르죠. 왜냐면 어쨌든 류준일 감독 우승하면 장땡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조금이나마 이제 야구 팬들의 뭐 화를 달랜다? 그 의식을 아주 안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느낌상? 나름대로 원칙을 지켰네요. 네, 그러니까 원칙을 지킨 거죠. 예, 좋게 말하면. 이게
축구 대표팀의 홍명보 감독과는 또 다른 길을 갔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논란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포지션별로 한번 차례로 한번 살펴봅시다. 예. 자, 투수에도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저는 이 이름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유원상. 가을 전어. 야, 이 유원상이라는 아시안 게임이 가을에 하네. 그렇죠. 가을 전어 그걸 노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가을 전어 어떤 얘기입니까, 손아웃? 그러니까 한화 이글스에서 뛸 때부터 유원상 선수의 별명이었는데 이 선수가 뭐 시즌 개막해가지고 8월까지 계속 못하다가 9월달 들어서 미친 듯한 MVP급 활약을 펼친다고 해서 이제 가을에만 들어오는 가을 전어, 유전어 이렇게 좀 팬들이 애증 섞인 별명을 사실 지어줬었죠. 거기에는 좀 비아냥이 있는 게 가을이 되면은 사실 시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죠. 된 포스트 시즌이 탈락이 결정된 그런 상황에서 유원상이 잘하니까 그 약간 비아냥도 좀 섞여 있었던 별명이죠. 예. 저 알맹이가 없다. 네네, 영양가가 그렇죠. 없다. 네. 이런 소리였는데 자, 어쨌든 유원상 선수가 뽑혔어요. 사실 이 선수가 뽑히리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네. 사실 이 선수가 그 유승환 유승환 전 하나 감독, 지금 경찰청 감독입니까? 네. 감독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2006년 하나에 입단할 당시만 해도 류현진 선수보다 더 주목을 받던 게 바로 유원상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이제 7억 원의 계약금을 받고 입단을 했는데 류현진 선수한테 밀렸잖아요, 완전히. 네. 기대를 했던 유원상은 기대에 못 미쳤고 네. 류현진 선수가 당시 18승을 거두면서 투수 3관왕 이러면서 프로야구 최초로 MVP와 정규리그 MVP와 신인왕까지 동시 석권했는데 그래서 잊혀졌던 유원상 선수 그래서 이제 LG로 뭐 트레이드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올 시즌에도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각 현재 그러니까 기록이 지금 뭐 3승 3패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평균 자책점이 일단 4.93이에요. 네. 이거는 아무리 타고 투자를 감안해도 굉장히 불펜으로서 높은 방어율이거든요. 보통은 분식 회계가 되기 때문에 네, 좀 낮죠. 그렇죠. 불펜 선수들은. 야, 그럼에도 이제 5점대에 가까운 평균 자책점을 갖고 있는 유원상 선수를 뽑았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유원상이 들어간 거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지금 임창용 뭐 안지만 다 들어가 있죠. 엔트리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6회 7회를 책임질 그리고 롱맨? 1이닝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예. 그런 우한 정통 투수로 유원상을 낙점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원상 선수 군필 아니죠? 군필이 아닌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군필이 예. 아닌데 이게 유승환 감독과의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아니, 그 정도로 좀 뭐- 의외입니다. 예, 그 정도로 충분히- 의외예요. 예. 그 정도로 의외인데 사실 이제 이 오른손 정통파 최근 몇 시즌 동안 이런 투수들이 없긴 없어요. 네. 없긴 없는데 그래도 유원상 그게 왜냐면은 이제 이태양 선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이태양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발로서 한화의 에이스지만 롱맨 네. 우한 롱맨 역할을 충분히 해줄 할 수 수 있는 있죠. 선수이기 예. 때문에 이 선수를 뽑았는데 유원상까지 뽑았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그렇겠네요. 굉장히 궁금하고. 자, 그리고 또 사실 김승혜가 있거든요. 또 그 자리에는. 그렇죠. 김승혜가 있네요. 롯데의 마무리. 네. 김승혜 선수가 있는데 굳이 유원상을 뽑았다. 이 김승혜 선수도 지금 롯데 마무리하기 전에는 그럼 뭐 불펜 투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롯데가 그러니까 마무리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김승혜가 떠맡은 그런 부분도 적지 않은데 작년에 뭐 김성배도 맡았었고 뭐 이렇게 정대현도 갔다가 정대현도 갔다가 왔다 갔다 했죠. 왔다 갔다가 이제 낙점을 받은 투수. 그러니까 롱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뜬금없이 유원상이다. 네.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한번 이 얘기 류중일 감독도 얘기를 하겠지만 류중일 감독 유원상 성은 비슷한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만큼 좀 약간 놀라운 발탁이긴 하네요.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홍성무라는 또 이제 청취자들이 네.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또 낯선 그런 이름도 있는데 네. 이거는 아마 선수 한 명을 그렇죠. 뽑아야 되니까 이제 부산 동의대에 다니고 있는 홍성무 선수를 이제 뽑아놓은 거고. 4년 전에 뭐 김영성이 갔던 것처럼.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홍성무 이 선수는 약간 깍두기다.
이름도 정확합니다. 예, 깍두기. 이름도 홍성무 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깍두기처럼 이제 들어가 있는 선수. 자, 이제 투수를 이제 우리가 좀 논란 속에 살펴봤고 이제 포수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네. 포수 어떻습니까, 손아운서? 포수 누구입니까? 포수 2명 뽑혔습니다. 예. 강민호 선수 그리고 이재원 선수가 야. 뽑혔네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양의지 네. 양의지 선수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했는데 강민호 선수, 이재원 선수예요. 네. 강민호 선수는 올해 뭐 75억 계약 이후에 뭐 거의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뭐 그럼요. 어쨌거나 9개 구단 체제 내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포수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뽑힐 것으로 예상은 됐었고 예. 이재원 선수가 글쎄요. 일단 배트는 확실히 좋은데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재원 선수가 얼마나 기여를 해줄 수 있을지는 전 잘 모르겠네요. 자, 류중일 감독이 이제 포수를 놓고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이제 강민호를 놓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포수라고 하지만 사실 강민호 선수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결승전에 그 마지막 공을 받은 그렇죠. 포수는 되지는 못했어요. 그랬죠. 네, 왜냐면은 그때 집어 던졌기 때문에. 그때 류현진 선수의 파이어. 공을 놓고 심판에게 항의한 것도 아니야. 예. 항의한 볼? 것도 아니고 볼인가 뭐 이렇게 예. 고개를 이렇게 약간 그렇죠. 갸우뚱했는데 예. 그걸 예. 갖고 퇴장을 주니까 열받아서 포수 밑을 예.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뭐 외신에서는 이날 던진 구질 중에 가장 빨랐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어떤 그런 어쨌든 베이징 올림픽 주전 포수였어요. 네. 그 정도로 경험이 있으니까 뽑았다고 치고. 자, 이재원 선수에 대해서는 사실 이재원 선수가 이제 붙박이 마스크를 쓴다. 팀에서도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명 타자로도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포수하면은 수비, 투수 리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원 선수는 그야말로 방망이 때문에 뽑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류중일 감독 입장에서 어쨌든 지금 리그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를 놓고 간다는 건 굉장히 그건 또 부담이 그렇겠죠. 됐을 거예요. 예. 예. 뭐 이재원의 뭐 군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제일 잘 치는 건 맞으니까. 예. 타율이 이제 오늘 기준으로 3할 8푼 6리. 네네. 좀 떨어졌습니다. 좀 떨어져 4할을 육박하던 타율. 어쨌든 4할을 육박하는 타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류준일 감독도 이재원을 빼자니 가장 잘 치는 타자인데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양의지 선수가 이제 좀 고만고만하니까 이제 공격도 그렇고 네. 수비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하게 뽑았다 포수는 흑과 백. 네. 흑백 양단 논리로 포수를 리드를 정말 잘하는 강민호 그리고 그렇죠. 도루 저지 능력도 있고 네. 그래서 경험이 풍부한 강민호를 뽑고 거기에 대타자원으로도 쓸 수 있는 그렇죠. 이재원을 예. 뽑았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국제 대회에는 포수를 그래도 3명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부상이 생기면 이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거는 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 좀 과감한 수긴 하네요. 만약에 강민호가 다쳤을 경우에 자칫 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차하면은 박병호 선수도 마스크를 쓸 수 있잖아요. 최준석이 마스크를 썼던 것처럼. 그럼요. 박병호 선수 이제 고등학교 네. 때까지 이제 네. 포수로 LG에서도 있다가 전향을 한 거니까. 실제로 그 강민호가 고교 시절 가장 존경했던 포수가 최준석이라는 그렇죠. 원래 어린 포수였죠. 시절에. 어린 원래 시절에 포수였죠. 가장 그런 얘기도 존경했던. 있고. 네. 그리고 강정호 선수도 포수 마스크 쓸 수 있지 않나요?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제 기억에. 썼던 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포수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내야수는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외야수가 어떻게 보면은 논란의 여지가 가장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적죠. 있겠네요. 예. 네, 가장 적다. 자, 누구 있습니까? 박 기자. 네, 잠시만요. 명단을 켜야 됩니다. 명단 제가 네.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현수 그리고 손아섭, 나성범 뭐 이 세 선수는 뭐 네. 붙박이잖아요. 무조건 간다고 네, 보고.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민병헌 그리고 우리의 나지왕 네. 나지왕 선수가 있는데 자 손아운서 외야수는 어떻게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들이죠. 뭐 나성범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뭐 손아섭 선수도 그렇고 김현수 이 선수들은 무조건 가는 거였고 나지만 선수가 한창 양현종 선수와 함께 아시안 게임 엔트리에 둘 다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좀 설왕설래가 많았던 게 한두 달쯤 전인 것 같은데. 안치용과 함께. 예. 그때에 비해서는 페이스가 약간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뭐 뽑힐 만한 활약은 해주고 있고 민병헌 선수가 역시 또 마지막으로.
민병헌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굳이 따지자면 메이저리그의 푸이구와 굉장히 비슷한 선수가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타 그리고, 준족. 호타 준족의 어깨도 강하고 네. 물론 생긴 거는 민병헌 선수가 훨씬 더 잘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제 우타 자원으로서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손색이 없죠. 그리고 대주자 자원으로도 그렇죠. 쓸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쓰임새가 많은 선수예요. 그리고 나지완. 나지완 사실 이제 영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30살, 29 꽉 찬 나이에요. 꽉 찼는데 정말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기아 팬들의 정말 오래된 관심사예요. 그렇죠. 나지완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안치홍은 지금 아직까지 기회는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나지완보다는 어리니까. 26인가? 네. 26인가 그럴걸요? 그렇죠. 예. 2009년에 입단해서 9, 10, 11, 12, 13, 14, 25. 예, 그쯤 됐겠네요. 25. 이 정도니까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나지완은 막차입니다. 내가 그렇죠. 봤을 때는 네. 안치홍을 뺀 거는 나지완 때문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형평성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균형을 구단에 맞추는. 한번 문의를 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기아에. 네. 자, 기아 저 안치홍이냐 나지완이냐 선택해라. 택일해라. 네. 죽을래? 아니면 나랑 결혼할래? 거의 뭐 그거네요. 이런 얘기 했을 때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아 그렇죠. 입장에서는. 근데 예, 박 기자 얘기. 아니 이렇게 그 엔트리 전체를 한번 쭉 훑어봤는데 음. 이렇게 되면은 제 추측컨대 기아 팬들의 아쉬움이 많이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예. 기아 팬들 쑥 들어갑니다. 나지완. 왜냐면 첫 번째 나지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이루수는 한 명 남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서건창도 가고 그쵸. 뭐 오지원도 갔으면 이거 좀 아씨 우리 치용이나 할 텐데 지금 뭐 다 올킬하고 지금 오전 한 명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그래 류중인의 그때 말한 원칙이 진짠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대목이 돼버렸죠. 이 호남 민심이 단숨에 가라앉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재보선 7월 30일 재보선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굉장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 민심이 또 사납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나지완을 뺐다. 그러면은 들고 일어나서 지금 새누리당 감사해야 될 거예요. 이런 얘기 좀 조심스럽지만 네.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은 여기서 저 나지완으로 호남 네. 민심을 보듬는 이런 얘기까지. 여기서 뭐 외야에서 한 명 아쉬운 선수 꼽으라면 뭐 군필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진영 선수의 이름이 빠진 건 좀 아쉽긴 하죠. 워낙 이진영 잘 치긴 한데 국민 근데 우익수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좌타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좌타자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선수를 위주로 그렇게 재편돼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잡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진영 선수 경험이 풍부하고 네. 사실 2006년 WBC 때 네. 국민 우익수로 네. 이렇게 이름을 날렸는데 하지만 이 선수가 손아섭을 뛰어넘을 기량은 아니잖아요. 그렇긴 현재. 그렇죠. 현재로선 우익수. 그렇죠. 네. 그렇고 나성범을 뛰어넘을 거야? 네, 그렇죠. 김현수를 네. 뛰어넘을 거야? 그건 아니니까. 지금 주전으로 보이는 세 명의 외야수들이 몽땅 다 뭐 왼손이기 좌타자입니다. 때문에 네. 그런 그러니까. 부분도 좀 가만히 됐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진영도 더 나가면은 그것도 이제 후배들한테 좀 그렇죠. 민폐일 수도 있고. 워낙 이제 국제대회만 나가면 잘하니까. 예. 네. 자, 그럼 우리가 유주일 감독의 인터뷰도 나왔네요. 네. 인터뷰도 나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봅시다. 그러니까 가장 논의가 많았던 부분은 뭐냐? 바로 투수였다. 투수 숫자. 왜냐면은 투수가 사실 이제 야구 투수 노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수를 11명으로 맞추는 게 가장 핵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유주일 감독이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베테랑 야수들이 왜 빠졌느냐? 정근우, 박성민이 빠졌다. 3루수로 성적은 좋은데 투수를 11명으로 가야 돼서 빠뜨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글쎄요, 뭐 우리가 사실 뭐 아시안 게임은 이제 군면제가 걸려 있는 게임이고 뭐 한국이 또 개최국이고 해서 우승이 유력한 건 맞는데 네. 정말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전력, 그러니까 우승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전력을 간다고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박성민의 탈락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부동의 거의 3루수 중에서 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최정이 지금 부상 좀 약간 좀 그게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예시지만 예. 요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뭐냐면은 김상수를 가기 위한 김상수를 뽑는 마당에 박성민까지 뽑는 건 좀
그렇죠. 뭐랄까 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제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그렇죠. 추측에. 자기 소속팀이니까 네. 유진일 감독이.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얘기하셨잖아요. 기아에 만약에 질의를 해서 안충이냐 나지완이냐 그렇죠. 물었을 때 나지완이라고 답할 것이다라고 한 것처럼 유중일 감독이 스스로에게 묻는다면 김상수지. 네, 그럼 박상민 못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이제 삼루수가 거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거포들이 많은데 근데 어쨌든 방망이로 따지면은 뭐 나지완도 있고 뭐 나성범도 있으니까 그렇죠. 다른 아, 포지션에서. 일단 이렇게 네. 보고 그리고 이제 박성민은 군필 아니겠습니까? 군필이니까 미필인 네. 김상수를 보듬어 안는 네. 이런 것도 안배가 됐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다른 팀의 이제 미필 삼루수들로 그 자리를 채웠죠. 아, 황재균과 김민성. 황재균 선수가 아마 오늘 생일일 텐데 선물 받았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를 했네요. 예. 내 생에 가장 기쁜 생일 선물이다. 예. 영화 한 편 찍어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유원상 활용도 유진 감독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류현상 나는 솔직히 류현상한테 미안하지만 듣보잡이야. 듣보잡이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얘가 어떻게 대표팀에 뽑혔나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진짜로. 일단 저를 유중일 위해서.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 임종률 기자가 말을 했듯이 유원상은 불펜에서 길게 갈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 뽑았다라고 이제 일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굳이 유원상이어야 했는가? 라는 유원상이. 그런 의문이 지워지지가 않죠. 유일 감독 전어 좋아합니까? 전어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후반기에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네요. 예. 7월 들어서 좀 좋아지긴 했죠.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가을 전어가 네. 가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이 철이에요. 아, 그래요? 수온 상승으로 인하여 요즘에 남해안에 전어가 네. 엄청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엊그저께 전어를 먹었는지 네. 기술위원 중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마무리 선발 마무리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마무리는 누가 맡습니까? 마무리. 지금 제가 기자. 봤을 때 이게 약간 더블로 가는 것 같아요. 음. 임창용과 봉준근을 더블 스토퍼 스토퍼 체제로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추측상. 예. 이 실제로도 그렇게 밝혔네요. 임창용 선수가 블론 세이브가 많지만은 뭐 경험이 풍부하니까 유리함이 있고 왼손이 나온다면 봉준근을 마무리로 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밝혔네요. 야, 근데 이것도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호랑이 네. 이 오승환이 떠난 자리에 호가 호이라고 네. 이제 여우들이 몇 마리 지금 국내 최고의 마무리들이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여우들이 지금 미덥지가 못해요. 어떻습니까, 박 기자? 그러네. 사실 아마 이 부분이 투수를 11명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럴 수도 예, 있어요. 불펜을 좀 더 불안하니까. 채우자는. 예. 예. 오승환이면 한 명이면 되는데. 그렇죠. 아, 오승환이면 그러니까? 사실 뭐 정리가 되죠. 근데 뭐 또 봉준근 같은 경우는 국제 경험도 있고,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는 그 2009년 그 WBC. 쌓인 그 해프닝을 잊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치로에게 맞은 그 결정타.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네. 이제 그 명예회복을 네. 저는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 결승이었죠. 네, 결승 때 그랬죠. 우리 연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김일식 감독의 인터뷰 때 나와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얘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얘기를 뭐 이렇게 합니다. 나기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치로를 걸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임창용이 정면 승부를 하면서 이치로한테 결승타를 맞고 우리가 뼈아픈 패배를 안았는데 네. 자, 이제는 뭐 근데 이제 임창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소속이니까 네. 류준일 감독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걸러라 그러면은 걸러야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5년 전 WBC의 아픔을 씻어라. 네. 명예회복 차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뽑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손승락도 떨어졌어요. 아쉽습니다. 네. 손승락도. 자, 그러면서 선발 투수는 누가 맡게 됩니까? 역시 김광현의 이름이 가장 커 보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양현종, 음, 자완 원투 체제로 갈 것 같고 여기에 뭐 일단 이태영 선수도 있고요. 홍성무 선수는 아마 대충 해도 이길 수 있는 팀들을 상대로 나가지 않을까. 예. 4년 전 뭐 김명성 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일단 뭐 이재학도 있네요. 네, 이재학도 이재학 있고. 선수도 근데 이재학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불펜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요원으로 나올 것 같기는 하고요. 이재학이 불펜으로 갔을 때는 그다지 성적이 안 좋았어요. 실제로 리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수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유준일 감독 포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포수에 대해서는 일단 3명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역시 3명으로 가면은 야수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 2명으로 결정을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원은 타격 1위이기 때문에 넣었고 강민호는 안 좋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포수였으니까 뽑았다라고 밝혔네요. 강민호
강민호 사실 이제 75억 받고 얼마나 이제 부담이 많았습니까? 부담 많았는데 사실 이제 사실 이제 FA 먹튀 얘기 아직 좀 이르지만 아직은 이르죠. 네.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꼽자면은 1순위가 누굽니까? 먹튀 1순위. 제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네. 강민호죠. 강민호입니다. 강민호인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 포수는 강민호다. 번트요? 저 강민호인데요. 야, 갑자기 최희섭의 이름이 떠오르면서 형점에. 형점에 최희섭 선수 뭐 하죠, 요새? 최희섭 선수 모르겠습니다. 지금 2군에 있지 않을까요? 2군에 있을 것 같긴 한데. 2군에서 아니 3군에 있나? 확실히 그건 모르겠습니다. 최희섭. 이 얘기는 잘라주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 목표 당연히 뭡니까? 손아섭. 우승이죠. 우승. 금메달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2002년에 네. 부산 아시안 게임 그때 이제 우리 안방에서 했기 때문에 네. 그때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2006년에 저도 근데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야 도화 정말 도화의 눈물 네. 도화의 아쉬움 김재박 감독이 이끈 대표팀 그때 류현진도 있었습니다. 류현진 오승환 뭐 이런 선수들 다 이대호 뭐 이런 선수들 다 있었는데 네. 아주 처참한 패배를 당했죠. 그렇죠. 사회인 야구팀한테 지고 그다음에 대만 지고 그러면서 3위를 했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2010년 광저우 때 어땠습니까? 우리의 그 절박함으로 중무장한 추신수 그렇죠. 님께서 정말 폭풍 타격으로 이거 우승 못하면 난 거의 죽는다는 마음으로 금메달을 가져갔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도 있어요. 네, 양현종도 그렇고, 네, 맞죠. 뭐 누굽니까? 그 최정, 안지만, 네, 뭐 이런 선수들, 그때 많이 받았죠. 이런 선수들 많이 군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뭐 군 혜택, 군 면제 이런 걸 떠나서 어떤 우리 한국 야구의 자존심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이제 작년에 WBC 때 우리 실망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류중일 감독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지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정근훈이 박성민이 이런 베테랑들이 싹 빠졌거든요. 근데 작년 WBC의 그 아픔을 좀 만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관점에서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명단인 것 같긴 해요. 좀 젊은 선수들에게 맡겨 물론 지금도 이제 최고의 선수지만. 그렇죠. 자, 이번 엔트리 야구 대표팀 엔트리를 보면서 자, 어떻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손아운서 엔트리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 저는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데 홍명보 감독을 그렇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원칙 자신이 했던 말을 지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는 당연히 감독이라면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어쨌거나 자기가 한 얘기는 자기가 스스로 엔트리로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 기자. 그리고 일단 저도 아까 그 임종률 기자께서 말한 부분에 계속 꽂혀 있는데 팀별로 이제 그 절박함 순위를 매겨서 약간 좀 따진 것 같기도 해요. 그 안치홍보단 나지완 그리고 뭐 일단 삼성은 김상수 그리고 성원창보단 뭐 김민성 둘이 뭐 비슷은 하겠지만 참 그런 느낌이 들고 전 다른 거보다 그 작년에 이제 그 1루수 자리를 놓고 우리의 MVP 박병호 선수가 그렇죠. 빠졌었죠. 국가대표에 갈 수 없는 이 김태균과 이대호 거기다 이승엽까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꾸준히 MVP다운 실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거기 뭐 지금 1루수 사실상 한 명이에요. 물론 이재원이 볼 수 있지만 이걸 했다는 게 전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오재원도 볼 수 있습니다. 오재원 다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박병호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얘기를 할 때 헬게이트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류준일 감독이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게 누구를 뽑아도 욕은 먹게 돼 있어. 누구를 뽑아도 말이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그 대표팀 명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구만큼 어떤 그런 걱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덜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뭐 압도적인 우승 후보고 또 인천에서 열리는 데다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류준일 감독이 이제 WBC 때 이제 자기의 명성에 어쨌거나 이제 누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한국 시리즈 정규리그 이 통합 3연패를 한 감독이 처음이었으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했었는데
어쨌거나 WBC 때 우리가 이제 본선에 오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이 어떤 의리나 이런 걸 찾기보다 본인부터 지금 자기의 명성을 지금 쌓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막 기억나는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이번에 아시안 게임까지 망치면 3연타예요. 왜냐하면 2012년 그 아시아 시리즈 때 그때 우리가 결승 못 갔어요. 네. 그 삼성이 예. 못 갔고 거기다 다음에 WBC 망했고 이번까지 만약에 우승을 못하게 되면 유중일 감독 입장에서는 그렇죠. 국제대회 3연타죠.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이제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2의 김재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2의 김재박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2006년도 때 김재박 감독 이제 현대를 맡으면서 네. 최강팀을 이끌었던 감독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다소의 방심이 들어간 네. 엔트리를 내면서 네. 어떤 사실 이제 김재박 감독 그때 이후로 추락의 길을 걷지 않았나.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김재박 감독 동메달 따고 왔지만 왔을 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저 헤엄치고 와라. 뭐 이런 얘기. 도하. 바다를 도하에서 와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때 공항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 앞에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망신을 당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네. 유준일 감독 이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승을 정말 기필코 그렇죠.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뽑은 엔트리일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우리 엔트리 같고 엔트을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말도 많았습니다. 축구에서 말도 많았는데 야구는 사실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역 감독이 뽑으니까. 그렇죠. 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엔트을이 논란이 나오지 않고 또 유준일 감독이 자기의 원칙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아시안 게임 때 야구 대표팀이 한국 야구의 우수성을 아시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스포츠 스토커 뉴스토커 제 25회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하여튼 유준일 감독 국내 최고의 감독인 만큼 국제 대회에서도 어떤 자기의 커리어에 방점을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또 이 애절한 간절한 이 미필 선수들이 어떤 그 혜택을 국위 선양까지 하면서 네네. 혜택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떨어진 선수들은 떨어졌다고 해서 슬퍼할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또 응원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팬들도 이제 합심해서 일단은 응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왕에 그렇죠? 이렇게 됐으니까요. 기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 많아도 한 2달 정도 남았죠. 결승전 이제 약 2달 후쯤 그쵸. 열리는데 그때 이제 오랜만에 9개 구단 팬들이 하나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스포츠 스토커 25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